오늘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날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명태균 씨의 변호인 맡고 계시죠. 김소연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네, 김소연 변호사님. 네, 전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 오전 재판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전역으로 이동 중에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네. 이동 중에 저희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오늘 많은 그 라디오 방송에서 명태균 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 변호인으로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일단 공범 관계인 4명의 피의자들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가 연달아 쭉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담당 영장 전담 판사님께서 이제 아마 사건 쟁점을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리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약간 일종의 그 임시처분 같은 거라서 막 전체 사건을 100% 이해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만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범죄의 중대성이나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셔야 돼서 그리고 4명 피의자들이 지금 각각 다 변론의 방향이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판사님이 아마 쉽지 않으실 거고 굉장히 늦게까지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일반 국민들 뭐 형사 사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오후 2시에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 네. 아무리 늦어도 한 6, 7시면 결과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4명 다 결과 나오는데 제가 볼 때 한 밤 12시 막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는 보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오늘 자정 넘어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그 명태균 씨의 구속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님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그 국민의힘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각각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법조인들은 이거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십니다. 변호사님 기각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시는 주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마 평론하시는 법조인들께서는 그 영장 청구서가 보도된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영장 청구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의뢰인인 명태균 씨 피의자가 그 공청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이제 전제하에 영장 청구서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가장 기본이 범죄의 중대성이거든요. 네.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그 다음 부차적인 문제인데, 예. 이분은 일단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장 청구서를 보면, 네. 금액, 뭐 예를 들면 어떤 돈을 언제 받았으며,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로부터 어떻게 수수를 했는지가 원래는 공소장 이런 거 이게 나올 때 육하원칙에 따라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돈을 받은 2가지 혐의에 대해서 네.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분이 돈을 그 범죄 혐의에 나와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고, 네. 심지어 저희 이제 피의자 조사 이틀간 받았잖아요. 네네. 이틀간 받았을 때 또 조사 내용 중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 예를 들면 강혜경으로부터 예. 현금 얼마를 예. 뭐 돈봉투에 담아서 예. 수수하셨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 예. 네, 근데 뭐 지금 원래 25회짜리 일람표가 16회로 갑자기 바뀌었던데 16회든 25회든 한 건도 물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품 수수에 네.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예 질문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 일단 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에서부터 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예. 그 재판부에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님께 네.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당초에 그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일종의 비밀 장부 이런 걸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강혜경 씨가 받아서 그것을 현금화해서 명태균 씨에게 건넸고 그 관련된 장부를 기록해 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주장이고요. 네. 이 사건은 작년 5월부터 선관위가 네.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네, 조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한 사건인데 그 과정에서 강혜경 선 의원하고 돈 가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네. 의원 임기 종료 때까지 강혜경 씨가 보좌관 월급까지 다 받아간 다음에 네. 이제 그때까지도 김영선 의원은 뭔 상황이 잘 모르고 자기 세비를 막 상납하듯이 반을 계속 강혜경 씨한테 보내거든요. 아, 예. 근데 김영선 의원은 그 돈들이 다 자기 앞으로 된 빚을 강혜경 씨가 갚아주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선관위에서도 후원금 관련해서 영수증이 한 1억 넘게 비어 있다는 게 들통나고, 네. 그리고 본인한테 계속 돈을 빚독촉을 하던 명태균 사장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돈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변제가 일부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정산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올 초부터. 요구를 했는데 정산을 계속 안 하고 버티다가 네. 임기 5월에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잠적합니다. 강혜경 씨가 예. 당협 사무실에 있던 PC에 있는 그 하드들 다 뽑아가지고 예. 집으로 갖고 가고 타인들이 쓰던 것까지 절도해서 갖고 가고 잠적을 해버리고 연락 두절이 되니까 네. 의원님께서 아마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만나려고 정산을 해줘야 내가 선관위에 얘기를 하고 검찰에도 얘기하지 않겠냐 했는데 계속 말을 안 하다가 고소를 이제 드디어 준비를 해요, 의원이. 네. 김영선 의원이 이제 횡령으로 이제 고소를 준비를 해서 고소장을 보내려고 했더니 먼저 내용 증명을 직전에 보내는데 김영선 의원한테 강혜경 씨가 보낸 내용 증명, 본인이 쓴 내용 증명에 따르면 거기에 명태균 사장 5,730만 원이라고 대여금 명태균 사장한테 네. 줘야 될 돈이라고 본인이 명시를 해서 보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 예. 돈을 예. 올해 24년 1월 16일 날 네. 말씀하신 그 세비를 막 현금을 모아가지고 수개월간 모아서 9천만 원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김영선 의원이 예. 그거를 강혜경 씨한테 올해 초에 그거 빨리 갚아라라고 이제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네. 4명한테 동시에 상환해요, 강혜경 네. 씨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김영선 의원과의 당초 9천만 원으로 알려졌지만 7,620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2억 4천. 이것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 적용이 돼서 실제로 전달한 2명도 지금 구속영장이 같이 청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도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배씨, 이씨. 네. 그리고 뭐 관계자들이 공이 다 진술이 어떠냐면요. 네. 돈을 받은 사람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에요. 예. 네. 돈을 받았는데 김태열 소장 어제도 이제 관련 매체들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네. 자기가 받았대요. 받아서 차용증도 자기가 썼대요. 예. 그리고 그 돈을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강혜경 씨한테 줬대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알아서 쓰고 정산을 했대요. 예. 근데 그 모든 건 명태균 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명 씨한테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는 돈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명태균 씨한테 돈이 뭐 갔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강혜경 씨가 뭐 자기가 현금으로 뽑아서 줬다는 등 김태열 씨는 어차피 그 돈은 다 명 씨를 위해서 쓰인 돈이라는 등 이런 해석을 내놓는데 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돈을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받았지요. 누구누구 진술에 따르면
그 후보자들이 명 씨한테 돈을 몇 월 며칠에 어디 차 안에서 줬다고 하는데 뭐 네. 받았나요? 이런 걸 물어봤냐 하면 예. 단 한 건도 물어본 게 없어요. 네, 금액도 물어본 적 없고 일시 장소 뭐 방법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이제 이틀간 그 조사 받는 내내 실제로 네. 명태균 씨에게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네. 그 관련해서 어제 오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 돈을 받았다. 돈 봉투를 받았다. 라는 내용이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는 그 처음에는 그 기억이 안 난다. 교통비였다라고 교통비 쪽으로 좀 받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다가 어제는 여러 매체 기자들하고 통화를 통해서 뭐 그 막내딸 뭐 과자값, 옷값, 뭐 시집갈 때 쓰라고 준 돈이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진 않은데 제가 카톡으로 예. 아니 왜 기자들하고 뭐 또 무슨 얘기 하셨냐 예, 이제 예. 네, 제가 좀 물어보긴 했는데 네. 그런 뭐 그냥 그거 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다 거짓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예. 네, 근데 저는 취재 경위를 전혀 몰라가지고 지금 예.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기자님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전화해서 예. 뭐 자기가 그 사장님 금방 만나고 왔다. 네. 핸드폰 3개 갖고 있다는데 예. 갖고 있다고 본인이 말했다. 맞냐고 저한테 계속 추궁을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예. 검찰 앞에 조사에서도 전혀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없고 핸드폰 포렌식 업자한테 갖고 간 게 세대다. 예. 그리고 버렸는데 뭔 세대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사장님이 지금 만나서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예. 그런 기자가? 식으로 계속 저한테 추궁을 하는데 예. 이게 되게 악랄한 취재 수법이거든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양 당사자들한테 예. 이쪽에서 그러는데 너 다 들었어 너 맞지? 하고 유도를 해서 이제 뭐 진짜? 그 맞아?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은 보도를 그렇게 해버려요. 예. 어제 예를 들면 500만 원 보도도 예. 저희 쪽에서 나온 진술은 전혀 아니고요. 엊그제 밤에 한겨레가 네. 단독 기사를 썼는데 네. 이것은 제가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님들, 법조 기자님들이 확인하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검찰청에서 오보라고 했대요. 왜 오보냐 했더니 이제 보도가 마치 검찰에서 강혜경 씨가 500만 원이라고 진술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근데 검찰에서 강혜경 씨는 그럼 진술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술 조서에 없고 네. 그 돈봉투 얘기를 자랑하는 걸 들었다 이 정도 얘기를 하셨나 봐요. 네. 네, 근데 금액 이런 건 모른다, 뜯어보거나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 그래서 검사가 아마 강혜영 씨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보도 나갔냐. 네네. 진술하자 한 적이 없는데 왜 진술했다고 되어 있냐 하니까 예.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한겨레 기자가 계속 500만 원 계속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기사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그렇군요. 뭐 과작가 뭐 시집갈 때 이런 얘기는 제가 옆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그 우리 명태균 씨 뭐 탄핵하야 이런 발언도 한 적도 없는데 보도 나갔거든요. 예. 그냥 옆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유도해서 한 얘기를 마치 명 사장이 한 얘기처럼 쓰는 취재 관행이 좀 있어서 저는 명 사장님이 직접 한 얘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오늘 아침 검사실에서 한 얘기는 예. 차비로 주셨고 예. 소액이었고 예. 금액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렇군요. 정확하게. 네. 그 어제 동아일보 기자하고도 만난 모양이에요. 한겨레 기자 말고. 동아일보 기자하고도 그 명태균 씨가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 막내딸이 이쁘다고 옷이나 사 입히라고 준 돈이다. 여사가 준 돈을 막내딸한테 시집갈 때 주려고 했는데 그 봉투를 생활고로 뜯어야 했던 내 마음이 어땠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겨레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기자에게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한 걸로 보이거든요, 어제. 한겨레는 좀 만난 적이 없고요. 예. 한겨레 500만 원 강혜경 씨 취재에서 나온 얘기고. 예, 동아일보는 명태균 씨를 채널A한테 이제 과작감 얘기를 하셨다는 거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예. 그거는 맞는 말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여사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뒷부분 얘기 있잖아요. 예. 본인이 이제 여사님께서 교통비 주신 이제 이 봉투를 나중에 이제 여사님 아마 초반에 만났을 때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영부인 되시지 않았냐. 영부인이 됐는데 자기는 이걸 영원히 간직하고 아예 돈 건드리지도 않고 싶었다. 단돈 네. 10,000원이라도. 근데 쌀값 떨어지고 김영선 의원이 빚을 안 갚아서 엄청 싸웠거든요. 네. 돈을 안 갚으시니까 돈 예. 진짜 안 갚으시고 버티시거든요. 그리고 강혜경이 또 중간에 예. 김영선 의원 매월 세비를 줬는데 예. 안 갚고 있었던 거예요. 영사장은 계속 갚으라고 압박을 하는데도. 네. 그래서 결국엔 한꺼번에 모아서 올해 1월 달에 갚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생활고 때문에 힘든데 쌀값 없고 이러니까 그 몇십만 원 막 이런 것들 뭐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금액을 모르지만 얼마 안 되는 교통비 쪽으로 주신 그 돈까지 뜯어서 써야 됐다 자기가. 그래서 왜 사진 찍었냐 그랬거든요. 검사가 이거 왜 사진 남겼냐. 예,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 코바나 영부인 컨텐츠 되신 돈 봉투요. 분이 주신 건데 영원히 남기고 싶었는데 이거를 꺼내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예. 사진이라도 남기려고 남겼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말은 맞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군요. 네.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럼 검찰 조사에서 그 코바나 네. 컨텐츠 돈 봉투가 있다는 것을 검찰이 확보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은 하신 거네요, 그죠? 검찰 네, 조사에서. 지금 어제 보도된 것들 중에서 네. 아마 이건 검찰이 입장을 낸 것 같은데 네. 그 돈 봉투가 뭐 어떻게 막 수사 이런 걸 통해서 뭐 처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혐의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 본인이 네. 압수수색 하던 과정에서 네. 뭐 이렇게 찾았냐고 좀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알게 됐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사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진 같은 경우 이렇게 포렌식 절차에서 추출할 때 혐의와 관계된 것만 원래 뽑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혐의와 관계된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예. 드러난 사실도 아니었고, 근데 굳이 명사장님이 그 핸드폰에서 그 사진도 찾으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검사님한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그 500만 원 관련해서 명태균 씨한테 어제 카톡으로 변호사님 여쭤봤을 때 이거 다 네. 거짓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한 대목은 어떤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5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는 네. 카톡으로 답한 건 아니고 네. 첫날 예. 한겨레 단독 보도 나온 날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예. 대부분 답변하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뭐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500만 원이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500만 원은 아닌 걸로 그 변호사님은 보시는 거죠? 네, 그냥 뭐 소액의 교통비 정도였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조사 입회 때 들은 거 빼고는 아는 게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휴대폰 세대와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명태균 씨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없어요.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고 했는데 검사들도 계속 어디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내놔라. 뭐 계속 얘기하는데 없다고 뭐 그런 게 처남이 버렸다. 예. 이게 이제 명태균 씨 진술이에요. 그런데 어제 또 인터뷰에서는 또 오늘 새벽에 명태균 씨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뭔가 여운이 남는 대목이 있어서요. 페이스북에 뭐 쓰셨어요? 아니 새벽에 또 뭐 한 네, 줄짜리 뭐 글을 올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네네네. 내용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네. 명태균 씨가 어쨌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심경은 좀 어떤 것 같으셨어요? 그냥 제가 사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데 네. 사건 때문에 이제 좀 밀착해서 계속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분은 뭐 크게 외부에 뭐 이런 거에 막 예. 이렇게 뭔가 좀 멘탈이 흔들리거나 예.
이러시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약간 좀 자기 객관화를 하시는 것 같고, 약 독특하세요. 큰 흐름을 좀 이렇게 보시고, 본인이 지금 구속이 될지 안 될지가 지금 걱정인 상황인데, 이 판을 좀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고, 아무튼 좀 엉뚱하시긴 하십니다. 네. 네. 네, 뭐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다만 다리가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다리 좀 안 좋고 이제 애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네. 저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밥을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아이들 밥 때문에 굉장히 예, 외박도 안 하고 그렇게 상당히 뭐 가정적으로 아이들 돌본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네, 가족 관계가 엄청 돈독하고 그 막내가 특히 이제 아기라서 늦둥이라서 아빠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새벽에 올린 그 페이스북 글은 암석도 옥토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 진짜? 예, 이게 뭐 어떤 메시지로 해석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 이렇게 막 현학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비유 쓰시고 이러셔가지고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처음에 이 사건 시작할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사건의 악의 축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고 엊그제 제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엊그제 그랬죠. 예. 그 이준석 의원이 이 사건의 악의 축이라고 보시는 어떤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사건은 처음에 실불사 그 논란으로 실불사 뭐라고 해야 되나 공천 거래 이런 거 총선 거래 이런 거 있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뭐 개혁신당에 입당하면 1번을 주면서 여사님의 텔레그램을 까는 이런 거래를 했다라는 논란으로 시작된 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막 굉장히 커지고 촉발된 게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공익제보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터졌는데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면서 이제 좀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이런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게 된 통화의 원인 제공을 이준석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김영선의 공천을 잠시만요 기자님 제가 기침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기침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명태균 씨의 변호인 맡고 계신 김소연 변호사 저희가 지금 전화 인터뷰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재판 때문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재판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차역으로 이동 중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또 건강 상태가 그래서 약간 기침을 좀 하고 계시는 중이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환절기라서 기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이준석 의원. 근데 그 통화가 나오게 된 경위가 그냥 일반인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김영선의 전략공천이나 공천, 경선 이런 걸 운운하고 상의를 한 게 자체가 이제 큰 문제다라는 이제 논란이 생겼는데 그 통화를 한 이유는 그날 새벽에 이준석이 갑자기 대통령께 김영선이라는 창원 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후보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경선을 하라던데라는 썰을 풉니다. 말하자면 명 씨한테.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은 그때 김영선 캠프의 총괄 본부장 이런 거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자기 후보가 지금까지 내내 전략공천으로 될 거라고 다음날 발표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 앞두고 갑자기 당대표가 연락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콕 찍어서 김영선을 경선을 하라던데 이렇게 보내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고 예. 연락을 뭐 가끔이라도 주고받던 사이인데 예. 당사자인 윤석열 당선인께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하루 네네. 왜냐하면 후보들한테는 공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공천만 되기만 하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네. 네, 그런 곳인데, 네, 뭐 이런 문자를 갑자기 보내니까, 네,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통화가 된 게 그 육성 파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따뜻한 마음. 아, 네네네. 자, 네,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그 통화를 네. 하게끔 만든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렇군요. 자,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뭐 변호사님께서도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보시긴 할 텐데 어제 저하고 통화하실 때 이거 여론 재판이면 무기징역감이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론 재판 뭐라고요? 여론 재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명태균 씨 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데 여론 재판을 하게 되면 뭐 무기징역감이죠. 뭐 이런 말씀을 어제 저한테 하셔서 실제 지금 그렇게 여론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사실 기자님들도 취재하신 기자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저랑도 이야기 많이 하고 네. 이제 정말 고생들 하시거든요. 거기서 예. 뻗치기 하시고 네. 막 그냥 하루에도 단독을 막 한 10대 개씩 내잖아요. 각 언론사가 내잖아요. 맞습니다. 예. 무슨 까도 계속 단독 나오잖아요. 예. 온 세상이 명태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그럴 만한 사건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캠프 사람들끼리 돈 거래가 굉장히 지저분했고 김영선 의원께서 선거를 옛날 방식으로 치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명태균 씨 본인도 말씀하시기를 네. 김영선 의원이 굉장히 훌륭하시대요. 네, 근데 유일한 단점이 돈을 안 쓴대요. 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근데 김영선이라는 사람은 돈을 안 쓰지만 돈을 안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뭐 사유로 제가 이제 옛날 선배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같이 운동권 이제 강성 운동권으로 위장 취업 같이 하시고 했던 분들한테 좀 들어보니 네. 의원님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좀 장력 컴플렉스도 있고 되게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네. 심각한 짠순이래요. 근데 그게 화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건 전반을 보면. 네.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예. 후보자가 돈을 안 내놓으니 예. 후보 캠프에서 서로 십실반 회계 책임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선거를 치렀고 네, 그리고 이제 회계 책임자는 의원님이 예. 자기만 믿고 있으니까 그 점을 기하로 해서 계속 이제 뭐 의원한테는 누구한테 돈 얼마 빌렸습니다. 빨리 갚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중간에 뭐 4천 빌렸다고 하고 4천을 받아서 2천만 갚고 자기가 2천을 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회계를 다 운영했더라고요. 아, 네. 네네. 이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고 의원님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횡령을 당하셨고 돈을 빌려줬던 분들도 진짜 이자 한 푼 안 받고 다 면제 받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은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금 무슨 막 공천 개입, 여사님이나 대통령의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김영선을 공천하면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권력가인 양 행세를 하면서 공천을 줄 것처럼 후보자들한테 돈을 받고 이랬다.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만들어놨는데 증거재판주의에 따르면 뭐 구속은커녕 기소도 되게 어려운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지금 뭐 보도 막 단독이 쏟아지고 뭐 증거인멸을 했네 뭐 했네 뭐 밥 먹는 거 하나하나 다 지금 명씨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오늘 심지어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창원 산단이나 그쪽 부산 뭐 이쪽을 또 내려와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 압박, 특히 국회라는 권력에서 입법부 권력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 검찰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법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론에 따르면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그냥 무기징역감이다. 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자, 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CBS 이정주 기자 출연했는데요. 변호사님 네. 그 국민의힘 원외 모임이 2, 3회? 2, 3회 멤버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 네, 예, 네, 예. 맞아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2, 3회 성격이 그 네. 이제 좀 그 윤 대통령과 가까운 소위 이제 세칭 친윤이라고 하는 그 네. 친윤 그룹의 모임의 성격이 짙다. 네. 관련해서 그 사실 뭐 용산과의 교감 뭐 이런 것 속에서 명태균 씨를 명태균 씨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강하게 지지하는 팬으로서 네, 그런 논란 굉장히 환영하고 네,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영광으로 그런데 생각- 전혀 네. 그런 거 없고요. 예, 네, 저는 2, 3회에 이제 뭐 거기 원외위원장님들이나 예, 또 이제 뭐 유명하신 평론가들 뭐 몇 분 이제 들어가 계신데 23분 있어요. 23분 있는데 네, 뭐 개인적 친분이 있고 예. 또 뜻을 같이 해서 예, 정권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네, 그 솔직히 말하면 거기 회비되고 저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바빠가지고. 예, 네네네.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아마 기자님도 저 활동하신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가 와서 예, 네, 저에게 뭐 이거 이래라 저래라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맞지 않으면 저는 안 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그 이상 누가 또 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추천도 있었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여사님은 저랑 뭐 대통령님은 저랑 뭐 얼굴도 오며 가며 조금씩 뵙고 했었는데 네, 네, 근데 여사님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아, 네, 네,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여사님은 거기 이명수 기자 이런 동생 이런 남동생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예, 동생인데 네. 예, 여사님은 남동생 농담이고요. 좋아하고 네, 전혀 알지 여동생 안 못해요. 좋아한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 있고 자정까지 굉장히 이제 바쁘시고 좀 있으면 또 창원도 내려가셔야 되고 하시는데요. 네. 예, 끝으로 또 국민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소연이 이 사건 왜 맡았냐, 이준석 패려고 맡은 거냐, 뭐 별의별 말씀들 많은데요. 제가 이 사건을 네. 유심히 지켜보다가 명태균 사장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정말 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제역 사건도 제가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언론에 의해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일단 보도를 한 며칠 막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언론 보도가 되면 한 사람을 순식간에 악마화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왜냐면 평범한 같이 우리 동네 옆 동네에 살던 아저씨, 동생, 뭐 언니, 오빠 이런 사람들인데 언론의 지목을 받으면 네. 순식간에 악마가 되고 무슨 막 무속인이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쟤 죽여 하고 댓글 막 달리고 이러는데 이게 허용이 된다면 이게 그리고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런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변호를 해서 이 사람 또 과잉으로 이렇게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맡게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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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그 재판 끝나고 그리고 저희가 또 모셔서 다음엔 또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자님, 제가 여기 막 여기고 이래가지고 네. 너무 시끄럽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